5년 정도면은 공군이 하고 있는 것을 좀 잡을 수 있겠다. 자기가 소속된 조직의 가치까지 훼손되면서 네. 조회수를 높여야 되는가.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육군에서 마케팅을 하시고 홍보를 하셨던 나승용 장군님 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장군님 소개 한번 그래도 뭐 경례부터 뭐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나승용입니다. 네.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잠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제가 따져보니까 사관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38년간 이야, 38년 동안 한 직장. 한 직장에서 군복을 입고 있었고 네. 주로 대언론 관계나 홍보 예, 또 우리 장병들에 대한 교육 뭐 사진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와. 예. 감사합니다. 그런 업무들을 담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우리 대표님께서 꼭 한번 우리 데이터 맛집에 나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매번 좀 고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네. 고사를 했던 게 제가 뭐 유명인이거나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실제 마음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컸어요. 어떤 게 걱정이 왜 돼요? 그러냐면은 실제 데이터 맛집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이 홍보나 마케팅 쪽에 다 전문가들이시더라고요. 네. 또 실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다는 게 과연 이게 좀 주제넘는 것도 같고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장군님 너무 처음부터 겸손을 깔고 가시는 것 그런 건 같은데. 아니에요. 진실을 네. 이야기 드리는 건데. 사실 육군 마케팅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주인공이시잖아요, 솔직히. 네, 그거 다 만들어내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거 파볼 거예요. 어떻게 예. 해서 장군님이 그렇게 해내셨고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육군의 마케팅을 그렇게 바꿨는지 전 사실 이 주제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 기다렸어요. 예, 일단 뭐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군에서 예. 좀 이렇게 일반의 조직하고는 좀 틀리게 네.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이렇게 홍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다른 시각에서 그래도 뭔가 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흔쾌하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군대, 우리가 생각하는 육군, 뭐 그냥 누구나 가야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내다가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군이 마케팅을 왜 해야 됩니까? 군에서 마케팅, 군에서는 주로 마케팅이라는 말보다는 홍보라는 말을 네네. 많이 쓰거든요. 저도 이제 홍보라고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케팅이라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에서 홍보나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군에 있겠습니다.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신뢰를 더 획득할 만들어내기 수 위해서. 그런데 이건 그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은 국민이 우리 군에 바라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것. 네. 그것 자체가 결국 또 신뢰를 획득하는 거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군에 바라는 것 뭘까? 그걸 봤을 때 저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군에 바라는 세 가지. 예,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 믿을 만한 군대여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따뜻한 군대여야 되겠다. 믿고 따뜻하고. 따뜻해야 예. 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여야 되겠다.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결국 네. 모여져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소통을 왜 그렇게 재밌게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이제 군대라고 하면 딱딱한 생각만 들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하는 마케팅을 상상만 하더라도 컨텐츠를 되게 재미없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군님 뵙고서 제가 그 유튜브, 뭐 페이스북, 막 이런 거 SNS 하시는 거를 다 봤어요 그때. 네. 그랬는데 그냥 그 하나하나 컨텐츠들이 그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으면 재밌지 네. 못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엄청나요. 그때 제가 뭘 계산했냐면 사실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매체비를 태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뿌리기 위한 돈들을 엄청나게 광고비를 쏟아붓죠. 네. 군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죠. 군은 네. 쓸 수 있는 그 홍보 예산이- 예산이라는 것들이 한정이 되어 그리고 있고 굉장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이다 네. 보니까 무한정 그렇게 홍보에 돈을 쓸 수는 네. 없다고 봅니다. 근데 거의 반응이 더 좋아요. 저는 사실 그때 마케팅 하셨던 것 중에 백발백중 네. 그 시리즈는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본 것 같아요. 예. 전 깜짝 놀랐는데 그건 어떻게 기획이 되신 거예요? 이제 백발백중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영상이 나갔는데 주요 내용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육군이 가지고 있는 부대가 어떤 부대들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네. 이렇게 소개해주는 영상이었는데 예. 진짜 군을 안방에 갖다 놓은 거네요. 네, 그렇게 보여주는 네. 거죠. 이제 어. 우리가 오운드 미디어 해가지고 네. 보여주는 건데 그때 가장 제가 있을 때 조회수가 높았던 게 네. 우리 육군 의장대인데 예. 그때 의장대 할 때 우리 현역에 있는 병사하고 현역하고 제대한 제대한 병사하고 제대한 봤어요, 의장 예비역하고 배틀하는 거.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00만 정도 넘어갔었는데 예. 이게 이런 면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어디에 좀 관심이 가질까? 예.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예. 좀 창의적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생각을 누가 했어요? 예비역하고 현역하고 붙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뭐 그 담당하는 뭐 우리 어차피 조직원들하고 같이 예. 논의하면서 거기 장교들 그때 예, 갔을 장교들도 때 있고 또 담당하는 예. 그 PD가 또 있기 때문에 와. 같이 하면서 논의하면서 아,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좋을까? 아니면 예. 어떤 소재가 좋을까?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의장 배틀이나 백발백중 뭐 이런 거 찍겠다고 보고가 올라왔을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네. 그건 참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그런 백발백중을 만들거나 했을 때 네. 100%뭐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하고 어떤 창의적 착상, 창의적 사고하고 두 가지가 좀 같이 믹싱이 좀 되면은 네.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게 되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개략적으로 네. 우리 육군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아니면 또 부정적인 요소는 어떤 거인 것 같다. 그러면 개략적인 어떤 주제의 방향들이 설정이 되는 거고 네. 구체적으로 그럼 소재가 설정된 다음에 예. 콘텐츠를 만들 때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이고 좀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어떤 창의적 사고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졌을 때 네. 훨씬 더 조회수가 높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조직을 맡으셨을 때 육군이 군 전체에서 제일 이렇게 반응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홍보를 잘하고 했던 조직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가 제일 잘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이게 대령 때인데 네. 그때 우리 육군은 그다지 이렇게 홍보에 그렇게 네, 저도 잘 기억이 하지는 그래요. 못했었습니다. 네. 오히려 공군이 맞아요. 우리 각 육해 공군 중에서 네. 공군이 가장 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이제 홍보 과장이 된 다음에 네네.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느냐 예. 보고 정말 그 공군 그 홍보 사무실에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육군에서 네, 우리 공군 홍보 사무실을 홍보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네. 계룡되어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네. 보니까 정말 거기에 특성이 한 두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색이 벤치마킹 하러 가시고. 네, 벤치마킹 하러 갔는데 네. 그때야 첫 번째가 보니까 주로 중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만드는 그러면 친구들이. 젊은 층이라고 네, 보시는 주로 거죠? 젊은 네. 층들이. 상대적으로 육군 같은 경우는 뭐 연관 장교도 있고 대령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는 거의 수평화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 이번에 뭐 해볼까? 컨텐츠를 뭐 만들까? 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군이 육군보다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입장에서 네. 설명을 해주고 그랬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연관 장교가 그걸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예. 절대 밑에서 어떤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예. 자기 생각을 가급적 하지 말고 오케이를 해줘라. 당신의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에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다. 아, 이거는 기업에 계시는 임원분들도 다 들으셔야 돼요. 아, 예. 그럴까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온 다음에 예. 제가 우리 조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네, 농담. 관련된 너무 진지하게 내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았다. 인사이트는 제가 얻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한 5년 정도면은 공군이 하고 있는 것을 좀 잡을 수 있겠다. 또 잡았으면 좋겠다. 또 목표를 세우셨구나. 또 정했죠. 예. 5년 정도면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같이 노력해보자. 예. 이렇게 했는데 얼마- 결과적으로 얼마 걸렸어요? 한 1년 반, 1년 예? 정도 지나니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와. 그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육군에서 훨씬 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 진짜. 근데 그때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 주요한 계기들이 뭐 중위들로 구성을 하고 아무 그냥 다 오케이 해주시고 그랬던 건 아니실 거예요? 네, 그건 네. 아니었고 제가 볼 때 어떤 걸로 해내셨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군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군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일단 그런 어떤 온라인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젊은 장교들이나 젊은 간부들에게 이렇게 많이 맡기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꼭 거쳤습니다. 네. 근데 왜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예. 보통 이런 온라인을 다루는 그런 실무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네네. 조회수라든지 여기에 많이 목말라 맞아요.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한 것은 네. 사실이지만은 아무리 조회수가 높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소속된 조직의 가치까지 네. 훼손되면서 예. 조회수를 높여야 되는가? 거기에는 오히려 저도 가치를 투심받고 더 있습니다. 잘 전달해야 되는데 예. 예, 또 그렇지 그 두 않으면. 가지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네. 그런 트렌드들 또 그런 사고 방식들 창의성 이런 것들은 마음껏 고양을 시켜주되 네. 또 전반적인 흐름과 지침들은 주면서 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게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군도 요즘에 데이터에 관심이 있어요. 예, 관심이 저 있을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네. 더 많을 겁니다. 아. 아마 어느 조직이나 지금 데이터에 관심을 갖지 않은 조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구조 속에 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장군님은 계실 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해보시고 싶으셨어요? 군에서? 저는 제가 이제 홍보나 마케팅 할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샤논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샤논의 정의요. 예, 샤논의 정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통신량의 법칙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신량을 어떻게 하면 좀 제일 많이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걸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 통신량을. 또 세 가지.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량을 늘리려면 그 전파 대역 폭을 넓혀야 된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수신량을 최대로 해야 된다. 네. 노이즈를 가장 적게 해야 된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홍보나 마케팅에도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겠더라고요. 샤논의 정의가 예,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수단들을 늘려야 된다. 늘리자. 예. 그리고 우리 조직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을 최대화시켜 나가자. 네. 또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노이즈를 최소화시키자. 줄이자. 근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디에 제일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는가? 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우리 군과 육군을 바라보고 있는가? 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데이터라는 게 활용이 많이 되고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네. 뭐 홍보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 조직의 어떤 정책들을 수립하는데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국민들의 이렇게 생각을 데이터로 파악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 그게 많이 활성화는 못 시켰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싶었고 음. 근데 요즘은 워낙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에서도 그런 상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더 많이 된다면은 네. 마데리 2.0 출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홍보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마데리 2.0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그 마데리 1.0은 정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아, 예. 네. 지금 그대로 또 2.0으로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의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앞으로의 군은 이렇게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할 때 멀티 도메인 배틀 개념이란 걸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MDB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장 최근에 미 육군에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겁니다. 멀티 도메인 배틀. 예, 예. 그게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육군이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육군이 꼭 지상에서만 싸울 게 아니다.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와 사이버 전 영역에서 네.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서 싸울 수 있겠다. 네. 이게 바로 멀티 도메인 배틀 개념이거든요. 저는 우리 홍보나 마케팅도 이 개념을 적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무슨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떤 전 병영 생활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네. 또 누구나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다. 네. 어떤 상황과 여건도 홍보나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다.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들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지금 인터넷 쳐보면은 예. 그 수류탄 훈련의 역사를 바꾼 한 훈련병 아, 예. 그 저 영상이 봤어요. 예, 보셨습니까? 네네. 그게 그 당시를 좀 설명하면은 그 당시 이제 육군 참모총장분을 모시고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그 훈련병들 네. 훈련하는 훈련장을 이렇게 촬영한 거예요. 촬영하러 간 건 아닌데 그냥 네. 격려하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네. 저는 당연히 이제 공부 참모이다 보니까 같이 음. 수행을 해가지고 갔는데 네. 그때 마침 그 수류탄 던지는 그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기억나신지 모르겠으면 뭐 안전핀 뽑아 예. 맞아요. 뭐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던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긴장도 되고 네.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수류탄을 던져야 되다 보니까 네. 우리 훈련병들이 뽑고 하나 둘 셋 던지면 고작 한 뭐 10m 15m 뭐 불과 몇 미터 안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당시 참모총장께서 보시더니만 야야 꼭 그렇게 던질 필요 없다. 안전핀 뽑고 조교가 이야기하면은 네. 힘껏 던지면서 네. 자연스럽게 던지고 나머지 안전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어? 네네.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네. 또 실제 훈련병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나갔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제 그 장면을 찍었는데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앞뒤만 좀 잘라내고 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업로드 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육군본부에 돌아온 직후에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업로드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엄청 조회수들이 오르면서 맞아요. 정말 우리 육군 이 수류탄 훈련의 역사를 바꿨다. 네, 리얼 영상이잖아요. 예, 또. 참모총장 정말 멋있다. 이게 네. 뭐 실제적인 훈련이다 해가지고 네. 좋은 호응을 받았다. 네. 그런 것들도 아마 멀티 도메인 배틀 개념이 적용된 한 사례가 될 수 있겠고 네. 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대표님 네. 그 DMZ에서 그 목함 지뢰로 우리 병사가 다친 거 아, 예. 네, 최근에 있었죠. 한 몇 년 됐는데 네. 하사관이 예, 하다가도 다치고 네. 그때 보면은 저에게 올라온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다치고 그쵸. 그런데도 우리 간부의 지휘 통솔 하에서 우리 병력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뒤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그 모습이 정말 제가 보고 정말 숨 막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명령 통일하에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예.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있는 그들의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은 네. 그 영상을 언론에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예. 내보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꼭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그 영상들을 보고 댓글들이 맞아요. 정말 예. 우리 장병들, 특히 전방에 있는 장병들이 고생하고 정말 훈련이 잘 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위기 상황은 꼭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소재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예. 위기 상황이고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도 네. 이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자기가 소속된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이걸 활용할 것인가. 음. 그런 사고방식들을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면에서 멀티 도메인 배틀 개념이 예. 홍보나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좀 가졌으면 하는 항상 개념이다. 보면 진정성 있는 마케팅이 가장 멀리 그렇죠. 넓게 퍼지는 것 예,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출하거나 자꾸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려는 것보다 또 금방 시청자들이 그건 뭐 맞습니다. 알아차리시니까. 예, 있는 그대로를 잘 전달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예,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마케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많이 배웁니다. 진짜. 아유, 예. 대표님께서는 이 분야의 뭐 전문가이신데 아니에요. 제가 아유, 저는 진짜 아이고, 하도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우리 서로 겸손 모드로 아니면 장군님 우리 마지막 공식 질문이긴 한데요. 예. 장군님이 데이터를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싶으세요? 저는 어떤 데이터 자체보다는 네. 오히려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가 함의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는 능력. 요즘 뭐 예. 많이 하시는 말로 데이터 리터러시. 리터러시라는 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탁 느끼는, 뽑아낼 수 있는 뽑아내는 그 능력을 오히려 저는 더 갖고 싶거든요. 네. 한 가지 우리 군에서 쓰는 통계하는 분들이 쓰는 그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해군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때 미 해군이 해군들도 자기 전투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투기가 적의 기관포를 맞고 많이 추락이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 통계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 전투기 자체가 어디에 가장 기관총을 많이 맞았는가? 예. 이걸 이제 데이터를 예. 카운팅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제일 많이 맞았던 곳이 동체 부분. 동체 날개가 아니라 동체. 예. 날개는 한 두세 번 정도 되는 것 같고 제일 많이 맞았던 게 동체, 예. 그다음 날개, 예. 가장 적게 맞은 게 엔진 부분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미 해군에서 장군단들이 그걸 보고 그러면은 동체 부분을 좀 보강을 시켜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통계를 전공했던 그 박사께서 장군님들 그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보강해야 될 부분은 엔진. 가장 적게 맞은 엔진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치명적이잖아요. 예, 지금 돌아온 네. 전투기들을 보게 되면은 그 몸체나 동체나 날개를 맞은 데는 그래도 생존율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네. 거다. 네. 네. 엔진에 적의 총알을 맞은 전투기들은 바로 떨어져서 다 죽었다. 죽었다. 예. 돌아오지 못했다. 예. 이게 실제 통계학에서 그 생존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듯이 네. 그 데이터를 보고 바로 그 데이터가 함의하는 것들 이런 게 뭔가를 좀 알아채는 능력들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미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면서 아니요. 오늘 겸손 모드라서 예. 그 대표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 어떤 학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실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같이 하시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그럼 오늘 나승용 장군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